건강검진보다 중요한 건 장바구니 검사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3번의 식탁이 당신의 면역력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에는 어떤 식재료가 들어있나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의 작은 습관, 바로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소는 단순히 영양을 높이는 것을 넘어 면역체계 강화, 염증 완화, 그리고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 대학의 신시아 톰슨 박사는 만약 어떤 식품군 하나를 건강보호식품으로 꼽으라면 그것은 채소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채소가 인체의 세포를 보호하고 유해 산화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 채소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한 컵의 채소가 어떻게 수명을 연장하는지 함께 탐험해 봅시다.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암의 약 30%는 식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매일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가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인체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포 손상과 유전자 변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보호 효과가 단일 영양소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일어나는 식물 시너지 효과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채소를 섭취해야 할까요? 톰슨 박사는 하루 최소 3회분의 채소를 권장하지만 가능하다면 그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2021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는 하루 5후분의 과일과 채소, 즉 과일 2회와 채소 3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암과 조기 사망 위험이 뚜렷하게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식이지침과 국립암연구소의 권장과도 일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하루 최소 400g의 과일과 채소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채소 한 회분은 익히거나 생으로 먹는 채소 1컵 또는 냉동 통조림 채소 1컵 정도이며, 잎채소는 2컵이 한 회분에 해당합니다. 색깔이 다른 채소를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록색 잎채소는 엽록소와 철분이 풍부하고, 주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으며, 붉은색 채소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흰색 채소, 예를 들어 마늘과 양파, 무, 버섯 등은 면역 기능을 높여줍니다. 채소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채소에는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방울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며 발암 물질을 억제합니다. 당근, 고추,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피부와 점막의 방어력을 높여주며, 마늘과 양파에는 유황 화합물이 들어있어 세포를 보호합니다. 둘째, 채소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비만은 암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채소는 체중 관리의 핵심입니다. 영양제를 먹는 것으로는 채소의 효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여러 유익한 물질의 시너지 효과는 보충제만으로 얻기 어렵습니다. 셋째, 채소는 건강한 식습관의 상징입니다.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규칙적인 운동, 절주, 충분한 수면 등 다른 건강한 습관도 함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소를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칼로리가 낮아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레싱이나 소스를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열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생채소 기준 3에서 5회분, 잎채소는 2컵을 한 회분으로 잡는 것이 적당합니다. 채소를 생으로 먹을지 익혀 먹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3분간 찌면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항암 효소인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10분 이상 끓이면 비타민C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결과도 나왔죠. 이런 이유로 브로콜리나 시금치처럼 열에 약한 비타민C가 많은 채소는 생으로 혹은 짧게 조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토마토나 당근은 열을 가하면 항산화 성분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익힐 경우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35%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조리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동 채소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2017년 미국 식품과학저널에 실린 실험에 따르면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한 채소는 신선 상태로 일주일 이상 보관된 채소보다 비타민 A, C의 함량이 더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냉동 채소는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고 오히려 오래된 신선 채소보다 영양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장을 볼 때 일주일에 15에서 20회분의 채소를 목표로 구매하고 다양한 색의 채소를 고르며 매주 새로운 채소를 시도해 보세요. 씻고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요리나 간식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나 한식 반찬에 채소를 자연스럽게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애호박, 시금치, 버섯을 더 넣으면 맛과 영양이 모두 좋아집니다. 비빔밥에는 생나물과 데친 채소를 골고루 넣어 색깔을 다양하게 하고 잡곡밥에는 당근, 브로콜리, 연근을 섞어보세요. 미역국에는 양파나 부추를 넣으면 단맛이 나고 냉이국이나 시래기국도 훌륭한 채소 섭취 방법입니다. 사과, 배, 당근, 시금치를 함께 갈아 만든 주스도 좋습니다. 냉동 채소 대신 손질된 나물 세트를 활용하거나 시장에서 구입한 채소를 바로 손질해 소분 냉장 보관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번 주 누가 더 많은 나물 반찬을 먹을까 같은 챌린지를 해보는 것도 건강하고 즐거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채소를 꾸준히 먹을 때 언제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몸이 변화를 느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소 섭취를 늘리면 신체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첫째 주에는 배변이 부드러워지고 속이 편해지며 둘째 주에는 피부 톤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3주에서 4주가 지나면 체중이 서서히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8주 이후에는 염증 지표가 낮아지고 혈압과 혈당 조절이 개선됩니다. 작은 식습관이지만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약보다 먼저 채소를. 이것이 진짜 예방의학의 시작입니다. 톰슨 박사는 3주에서 4주간 채소 섭취량을 늘려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늘며 배변도 훨씬 규칙적으로 될 겁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또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장내의 미생물 균형이 좋아지고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며 이런 변화는 단순히 몸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식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일, 통곡물, 견과류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채소는 건강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이상 다양한 색의 채소를 먹는 습관이 여러분의 세포를 지키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생채소나 익힌 채소 중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자주 드시나요? 각각의 장단점도 댓글로 나눠보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 한 분만이라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